매일 나이 든 남성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반복해온 단순한 행동들이 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서서히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이. 그러다 결국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례를 지켜봤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말하거나 움직이는 능력 혹은 자립성을 잃은 후입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이 넘었거나 그 또래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 말할 내용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큰 문제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어떤 습관들이 뇌의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 어떻게 건강에 진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방은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듣기 전에 채널에 구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곳은 자율성과 맑은 정신으로 나이 들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진짜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댓글에 경고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무언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싶다면 조심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별일 아닌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안락한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평온해 보이는 습관이 조금씩 뇌 건강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이는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흐름 감소는 혈관 안에 작은 막힘이 쌓이도록 만들 수 있고 결국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60을 넘긴 후에는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운동 부족이었던 것이 이제는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다리를 스트레칭하거나 집안을 가볍게 걷거나 팔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뇌는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멈춰 있으면 휴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불균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식탁 위에 소금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겉보기에 평범한 음식들에도 숨어 있습니다. 가공된 빵, 시판 소스, 통조림, 분말 스프, 그리고 가벼워 보이는 짭짤한 과자까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소금의 과잉 섭취가 혈관에 부담을 주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매일 동맥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러한 지속적인 압박은 동맥벽을 딱딱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더 불안정해집니다. 단 한 번의 혈압 상승만으로도 막힘이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0을 넘기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몸이 축적된 소금을 처리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맛은 부드러울 수 있지만 그 영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품 라벨을 잘 확인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며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양파, 바질 같은 허브는 맛을 더하면서도 건강에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뇌를 위한 더 안전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수면은 몸이 회복되는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방식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자면서 베개를 2개 이상 쌓아놓는 자세는 처음에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목 부위를 압박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사람에게서 더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기 흐름이 막히고 산소 수치가 낮아지며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수년간 반복되면 뇌 혈관에 작은 손상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옆으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이 몸 전체와 자연스럽게 정렬되도록 도와주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조정이지만 수면 중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밤사이 혈류가 잘 흐르면 뇌는 더 잘 회복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과 몸을 지키기 위한 습관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저는 삶의 친밀한 부분까지도 함께 돌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 디지털 책에서는 예순 이후에도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스스로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 남성들, 자연스러운 노화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원하면서 죄책감이나 불안 없이 살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책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의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밤새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예순 이후에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혈액은 더 걸쭉해지기 쉽고 혈관을 따라 원활하게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산소를 뇌로 전달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뇌에 도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이나 정신이 멍한 느낌, 아침부터 피로감을 느낀다면 뇌가 필요한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실천입니다. 차갑거나 첨가물이 들어간 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고 뇌혈관을 보호하며 하루의 시작부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습관이며 특히 뇌의 혈액순환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코를 고는 것은 단순히 귀찮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잠자는 동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코를 골거나 몇 초간 숨을 멈추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장애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소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흡 정지 동안 산소 수치는 떨어지고 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응하며 잠을 깨우는 반응을 반복합니다. 이는 밤마다 여러 차례 반복되며 본인이 완전히 깨지 않더라도 뇌와 혈관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복된 긴장 상태는 혈관을 약화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결국 뇌의 순환 장애 위험을 높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잠을 잤는데도 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이러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밤, 동안의 호흡을 개선하고 관련 위험을 줄여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고 미래의 불쾌한 놀라움을 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탕을 단순히 체중 증가와만 연결짓지만 그 영향은 체중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특히 액체 형태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설탕은 뇌를 공급하는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탄산음료, 시판 과일 주스, 설탕이 들어간 차, 기타 단 음료들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손상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몸은 설탕을 처리하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 체중, 증가, 혈액순환의 불균형 위험을 높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과일 주스조차 예상보다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는 에너지의 급격한 변화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뇌는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이러한 음료들을 물, 무가당차 혹은 레몬을 넣은 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 습관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뇌혈관을 더 잘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이 건강하게 흐를 때 뇌는 더 맑고 활기차며 안전하게 반응합니다. 뇌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습관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많은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지내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용히 손상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피로감이 자주 느껴지거나 가벼운 어지러움, 가끔씩의 기억력 저하 같은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습관은 그대로이며 위험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예방은 병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부정은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생길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신호를 기다리지 마세요. 진짜 지혜는 모든 것이 아직 괜찮을 때 건강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예순 이후 뇌의 혈액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습관들을 알게 되었으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거창한 변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앉아있는 시간부터 잠자는 자세, 그리고 식사에 무엇을 담는지까지 모든 것이 뇌의 노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 그 습관을 놓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이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유튜브에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 혈액순환, 전반적인 건강을 잘 돌보는 방법을 계속 알고 싶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해보세요. 실용적이고 간단하며 핵심만 담은 콘텐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뇌 꼭 잘 돌봐주세요. 아직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